익숙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삼각함수 정의부터 가봅시다. 통합형으로 연습할게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잠깐 했는데 발상은 삼각 B로부터 왔지만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거는 좌표 평면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도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행렬이나 벡터도 동일한 사실을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왜 나왔냐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회전에 대한 입장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점 P가 x, y가 잡히면 우리는 이 점을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딱 긋고, 그렇죠?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한 정보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서, 그렇죠?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인 세타가 뭐냐면 기호는 삼각 B하고 똑같지만 삼각함수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알겠어요? 사인 세타라는 뜻은 요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요거는 길이야. 기하학적 길이 r분의 이 좌표의 y 좌표값. 그럼 모양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사인하고 동일하지. 그래서 같은 기호를 쓰지만 이게 y 좌표라는 의미에서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알겠어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x 좌표로 정의하는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이거분의 이거를 그냥 동일하게 적용시키는데 다만 그 근본이 되는 숫자가 좌표 값이다라는 거예요.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요거 3개 정도만 배우지만 아까 전에 우리 수투 들어갈 때 배울 게 있어가지고 얘의 역수를 우리가 코시컨트 세타라고 부르고 그놈의 정의는 y 좌표분의 길이 r 이렇게 거꾸로 얘는 시컨트 세타에 대한 기호의 정의는 x 좌표값 분의 r 그 다음에 얘는 코탄젠트 세타는 거꾸로 y 좌표값 분의 x 좌표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삼각함수는 철저하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회전 변환의 입장으로 얘가 x축 얘를 동경이라고 하거든. 움직이는 경사 동경 알겠어요? 그리고 얘를 편각이라고 그래.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만 잴 때만 인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각도가 돌아감에 따라 이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자? 예로부터 세타만큼 회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점으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잠깐 삼각 B하고 삼각함수의 차이점을 잠깐 들면 삼각 B는 직각 삼각형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삼각함수는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삼각 B는 내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삼각함수는 편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삼각 B는 길이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좌표값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서 잘 이해해야 돼. 비스무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오개념이 생기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왜 저게 다르냐면 이런 거죠. 1사분면 상에서는 삼각 B하고 삼각함수가 값이 다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다 양수값이기 때문에 길이나 좌표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다가 2사분면, 3사분면으로 넘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3,4라고 해보자. 그래 놓고 이렇게 그었을 때 평각은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정각이니까 언제나 항상 내각이 아니야. 그리고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수성 딱 그겠지.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우리가
사인 알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삼각비야. 그럼 이 길이분의 이 길인데 여기는 좌표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용해서 길이가 3인 걸 알 수 있고 4라는 걸 알 수 있고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5라고 하면 사인 알파는 5분의 4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만 사인 세타는 내각도 아니지. 외곽을 가지고 삼각비를 정의하진 않아요. 사인 세타는 뭐예요? 길이 5분의 얘 무슨 좌표? y 좌표 이렇게. 그쵸? 차이가 안 나네 된장. 자, 코사인 알파는 뭐야? 5분의 3이지만 코사인 세타는 삼각 함수예요. 그래서 5분의 x 좌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 함수는 음수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값은 변함이 별로 없겠죠. 삼각형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럼 삼각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문제가 생겼어. 내가 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지.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세타를 막 바꿔가면서 그 나오는 값들을 좌표 평면상에 그리고 싶은데 문제가 발생됐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각도의 개념은 60분법이야. 60분법은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야. 60분법, 나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리수의 표현이 불가능해. 루트 2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60분법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실수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각과 호도법을 도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단원 이후에는 60도 이런 거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써. 끝날 때까지 다 일반각과 호도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호도법은 뭐냐면 호도법의 도입 배경은 각도의 개념을 각도의 개념을 유리수의 체계에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다른 식으로 정의합니다. 호의 길이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 호도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채꼴을 딱 그리면 요 각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반지름이 있고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몇 배 됐냐 이 얘기야. 몇 배 됐냐. 몇 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각도를 얘와 얘의 비율을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만약에 안 간절이구나.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딱 같은 순간을 1레디안이라고 하잖아요. 1레디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얘하고 얘하고는 얘에다가 한 배 된 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호의 길이가 반지름에 정확하게 몇 배입니다. 2배가 되면 이게 몇 배 된 거야? 2배 된 거야. 그 비율을 2 이렇게 쓰고 2레디안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 원은 닮은 꼴이기 때문에 원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지금 2배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R이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2R이 돼가지고 이게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상관없이 이게 한 배 하면은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기와 상관없이 이 기울어진 정도가 계속 일정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호도법은 결국 호도의 정의는 얘와 얘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호에 대한 비율을 정의해요. 그래서 그럼 반지름도 실수 체계고 길이도 실수 체계지. 그럼 그 결과는 계속 실수 범위에 대해서 나오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호도를 우리가 세타도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이런 공식이 나오죠.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몇 배 하면 된다? 세타 레디안 배 한 개 나오면 호의 길이. 그쵸? 그렇게 해놨더니 이때 이 세타는 60분법이 아니라 레디언의 개념으로 했을 때만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 60도 곱하면 이런 거 안 나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부채꼴의 넓이를 앞으로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 R, 여기가 세타, 여기가 호 L 이렇게 있으면 2분의 1 RL이 부채꼴의 넓이인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L을 뭐로 바꾸면? 레디안으로 바꾸면 L은 R 세타니까 R 제곱 세타. 여기서 세타는 뭐다? 호도법에 의한 세타다.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RL과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새로운 공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예를 좀 들어야 돼. 아직 공간이 좀 남았나? 자, 그럼 예를 좀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180도 한번 해볼까요? 180도. 180도라는 그 60도법을 레디안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R이면 원 한 바퀴가 얼마지? 원 한 바퀴가 2파이R인데 절반이니까 반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럼 이 호의 길이가 뭐야? 파이R이지. 몇 배 됐어? 파이배가 됐지. 파이배가 약 3배라네요. 약 3배. 그럼 요 레디안은 뭐라고 쓰면 돼? 파이 레디안. 그럼 180도가 파이 레디안이야. 그럼 360도는 몇 레디안? 그렇죠. 얘가 파이 레디안이고 360도는 몇 레디안이야? 2파이 레디안.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각도들을 전부 다 호도법으로 바꿔서 외워놔야 돼. 이제 감각이 생겨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기 적었냐? 요 정도는 꼭 기억하고 푸셔야 돼. 자, 0도는 몇 레디안일까? 당연히 0 레디안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90도 해봅시다. 자, 90도는 몇 레디안이죠? 파이 180도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레디안이 90도예요. 앞으로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써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얘의 절반인 45도는 다시 절반해서 얼마? 4분의 파이 레디안. 4 나오면 45도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30도는 얘 3분의 1이지. 얘 3분의 1 하면 얼마? 6분의 파이야. 알겠어요? 6이면 더 작죠? 그러니까 3이면 6분의 파이야. 60도는 거꾸로 얘 다시 2배 되죠? 6분의 2니까 3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60도면 거꾸로 분모가 3이고 30도면 거꾸로 분모가 6이고 알겠어요? 45도는 똑같이 4.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몇 개 더 외워야 될 게 120도는 얼마일까? 360도가 2파이니까 3분의 2 돼서 얼마? 3분의 2파이 레디안 이렇게 되겠지. 그치? 135도는 얼마일까? 이게 5자가 들어가면 이 45도에 몇 배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몇 배 된 거야? 3배 된 거죠? 4분의 3파이 레디안. 알겠어요? 얘는 뭐 60으로부터 차고 오든지 30으로부터 차고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얼마죠? 150도? 아, 150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몇 도가 있을까요? 또 외워야 될 게. 얼마지? 135도까지 하면 되나? 30도, 45도, 60도 맞나? 150도. 150도. 150도는 할 필요 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지. 180도는 뭐다? 오케이? 잘 적혀주시고. 그러면 1레디안은 몇 도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1레디안은 몇 도냐? 요즘도 파이레디안으로 했잖아. 그냥 1레디안은 몇 도냐? 이렇게 바꿔보면 이 생각을 하세요. 180도가 파이레디안이지. 그치? 그러면 180도 이꼴 파이레디안인데, 그치? 그럼 얘를 1로 만들려면 뭐로 나누면 돼? 파이로 나누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180도다. 그죠? 이렇게 되고 1도는 몇 레디안일까? 180분의 파이레디안인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주제 좀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레디안이 되려면, 그쵸? 레디안이 되려면, 도 단위가 좀, 레디안이 되려면, 아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 표가 더 중요한 거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냥, 표기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각, 이게 호도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각의 개념을 배워야 돼. 일반각.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0도부터 360도까지 있는 그 60분법의 개념을 싸그리 다 실수화까지 했어. 그죠? 그럼 우리는 좌표 평면이 어디까지만 이해가 된 거냐면 0 레디안부터 2파이 레디안까지만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360도보다 더 큰 각은 어떻게 할 거고 음수의 각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래야지 이 부분마저 다 실수화 시킬 수가 있겠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360도보다 넘는 각은 뭐고 도대체 음의 각은 도대체 뭐냐를 정의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약속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자 그런 거야. 각도의 개념이니까 그냥 각을 그려놓고 음각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야. 방향을 바꾸자. 오케이? 이제 동일한 경사도를 이렇게 잰 것을 세타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한참 돌아간 거를 마이너스 세타도라고 정의를 하자. 마이너스 세타도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마이너스 2파이 그치? 2파이 각도의 크기는 한 바퀴가 2파이니까 2파이 빼기 세타도.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말고 하자. 반대 방향으로 세타 절대값이 세타만큼 이렇게 가는 경사도 있지. 이거를 실제로는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지 말고 이걸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경사도를 양의 각으로 체크할 때는 이만큼 돌아온 경사도와 같이 마이너스 세타도는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세타도는 양의 방향으로 봤을 때 이만큼 몇 도 들어온 거야. 여기서 또 얼만큼 들어온 거야. 2파이에서 세타만큼 덜 간 거지.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양의 각하고 마이너스 세타 같은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음각을 정의했어. 그래서 음의 각은 방향이 반대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360도를 넘어가는 각은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를 뭐 세타도라고 하면 얘는 세타도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야 이거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다시 세타만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두 바퀴 돌고 다시 세타만큼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몇 바퀴 도는 개념이 시각적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360도를 넘게 되면 한 바퀴 돌고 더 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세타를 바퀴 수는 2n파이죠. 한 바퀴면 2파이, 두 바퀴면 4파이, 5파이. 몇 파인지 모르겠지만 몇 바퀴 돌고 세타만큼 더 간 각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타 하지 말고 이 세타의 뜻은 뭔지 모르지만 바퀴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각이야. 그리고 이 세타는 가급적이면은 아니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을 정의를 끝내놓고 일반각으로 몇 가지를 좀 표현을 좀 해보겠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두 각이 동경이 각도의 개념이 좌표 평면이 아니라 각도의 개념이 두 동경이 일치한다. 알파라는 각도하고 베타라는 각도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일반각적인 표현으로 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각에 도입을 하면 두 각도가 박기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박기수의 차이만 딱 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각도를 뺐더니 박기수의 차이가 나더라.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일반각을 이해하고. 두 번째, 각도가 두 각도가 일직선상에 있다. 하나는 알파도고 하나는 베타도. 그럼 그게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는 일반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각 전에는 베타에서 알파만큼 빼면 파이가 나오지. 그치? 한 바퀴, 반 바퀴가 파이잖아. 180도. 파인데 여기에 플러스 뭐다? 바퀴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바퀴수를 항상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예요?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X축 대칭이다 그랬어. 그럼 X축 갖다 놓고 두 동경이 X축에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이 각도하고 이 각도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는 알파고 베타라고 그러면 이게 X축 대칭인 각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랑 같은 거지. 따라서 두 각도의 합은 뭐가 된다? 두 각도의 합은 제로 레디안인데 뭐는 있을 수 있다? 바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Y축 대칭은 뭐냐? 두 동경이 또는 점이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요 동경으로 표현하면 얘가 알파고 얘가 이렇게 베타야. 그럼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 각의 크기가 얘랑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거꾸로 베타만큼 간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면 뭐가 돼? 베타만큼 간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면 18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각을 합치면 뭐가 된다? 180도 파이가 되는데 뭐는 있을 수 있다? 바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몇 바퀴 돌고 알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일 때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이 얘기예요. 1사분면의 각이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냐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아, 그러면 세타가 쉽게 얘기하면 애들 보통 이렇게 하거든. 야, 1사분면에 각이 있는 각을 뭐 반으로 하면 다시 1사분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틀리는 거야. 에? 이게 왜 틀려요? 세타는 바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몇 바퀴 돌고 나서 알파만큼 갔다. 근데 그 알파가 뭐다? 바로 0도보다 크고 0 돌아가지 맙시다. 0 레디안보다 크고 2파이 레디안보다 작은 거를 몇 바퀴 돌고 나서 1사분면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2세타는 반으로 나누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도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2분의 알파는
뭐 찔끔 일사분면을 갖지만 n파이 개념이 되기 때문에 바퀴수가 반바퀴가 되는 거야. 반바퀴 돌고 찔끔 갈 수도 있지. 3, 4분면이 가능한 거야. 한 바퀴 돌고 찔끔 가면 일사분면이지. 그죠? 이거를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더 간 다음에 또 찔끔 가면 3, 4분면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세타가 1, 4분면이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3, 4분면일 수도 있고 1, 4분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일반각의 개념이야.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이제 기본 성질. 샵 3인가? 일반각과 부동법. 각의 개념을 실수화시키고 음각, 양의각, 무한대까지 다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디안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했으니까 몇 가지 기본 성질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성질을 하기 전에. 삼각함수라는 것은 왜 도입이 됐느냐면, 그럼 결국 좌표 평면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x, y라는 데카르트식 표현, 이쪽으로 x칸, y칸 간 놈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회전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걸 우리가 r이라고 해봅시다. 그래놓고 평각을 세타로 재게 되면 이 좌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x좌표는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냐? r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냐면 r분의 x 좌표지. 따라서 x 좌표는 양변에 r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코사인 세타가 x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길이가 아니라. 알겠어요? 따라서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값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r분의 y 좌표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r을 곱하면 r 사인 세타는 y 좌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r 사인 세타 이렇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부터의 회전 각도로 이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 한 r만큼 잡은 다음에 세타만큼 회전한 위치에 있는 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삼각함수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느낌이 생겨야 돼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점을 2분의 1칸 가고 2분의 루트 3칸 간 거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걸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몇 도? 일단 도로 가면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야? 100? 90?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 60도죠? 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60도. 요거 일치있지. 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돼. 1 곱하기 코사인 60도, 1 곱하기 사인 60도로 저 값을 변환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의 위치를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이 1,0이라는 놈을 몇 도만큼? 60도만큼 단위원을 따라 회전 이동해서 돌린 위치에 있는 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듣겠습니다. P는 P1은 1,0이고 단위원이라고 그러는데 단위원은 반지름 1은 원이야.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단위원의 원주를 식등분한 점을 차례로 얘를 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10등분한 점을 돌아가면서 P1, P2, P3 이렇게 해서 P10이라고 할 때 각 Pn, O, Pn 플러스 1을 세타도라고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회전을 시켰겠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3세타 더하기 땡땡땡 코사인 10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거를 삼각 B로 이해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거 삼각 함수잖아. 그럼 바로 좌표를 그려놓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 그려놓고 10등분 하는 거야. 자, 10등분 해봅시다. 자, 10등분 하면 여기서 이제 P1이 출발해서 그죠? 10등분 하게 되면 2 3 아이씨 10등분 어떻게 하지? 10등분을 하려면 여기 P6가 오면 되고 여기가 3, 4, 2, 1 이렇게 되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되지.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야이씨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P2, P3, P4, P5, P6, 7, 8, 9, 10 됐지?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 지금 여기가 다 세타 이렇게 등분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코사인 세타라는 건 삼각 B로 이해하지 말고 이게 단위원이니까 1,0이지. 우리가 세타만큼 갔으면 여기 좌표 값이 뭐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거를 이해해야지. 단위원이니까 1이잖아. 그쵸?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이해한다? 2세타만큼 돌았으니까 코사인 2세타, 코사인 사인 2세타로 삼각 함수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잘 봐. 이거 어차피 대칭형이니까 P2하고 P5에 이게 X 좌표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P2는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지. 그럼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4세타를 더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야? 정확하게 합동이니까 이거의 X좌표하고 이거 X좌표 더하면 어떻게 돼? 제로가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 코사인 2세타하고 코사인 3세타하고 더하면 결과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X좌표. 오케이? P1하고 P6 더해도 어차피 제로. 이거 두 개 더해도 뭐야? 제로. 이게 두 개 더 제로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세타, 4세타, 2세타, 3세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가 이제 코사인 10세타가 되겠죠? 10세타 사인 10세타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10세타고 각각의 점이 다 더해지면 뭐야? 싹 다 X좌표들이 0이 되죠? 맞습니까? 0 맞나? 영 맞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로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거 넘길게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중에 두 번째,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거, 이거 혹시 또 모를까봐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자, 세타고 빗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1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한 거지. 그래서 뭐야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1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한 게 이 길이니까 사인 세타가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언제나 1이다 라는 관계가 삼각 B나 삼각 함수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1로 할까요? 밑에를 1로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요 길이는 1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하면 되지. 그죠? 코사인은 지금 거꾸로 했으니까 얘는 1에다가 시컨트 세타를 곱하면 되니까 1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하면 얘가 나오는데 얘는 탄젠트 세타니까 1 곱하기 탄젠트 세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증명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 세타라고 두면 1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하면 얘가 되는데 사인 세타의 역수니까 코시컨트 세타 1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하면 얘 나오는데 탄젠트의 역수 두니까 코탄젠트 세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코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의 1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제곱관계. 오케이? 세 번째. 탄젠트 세타는 뭐다? 코 위의 사과다. 그렇죠? 알고 계시고. 그렇죠? 이거 그대로 적용되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본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 증명하시고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런 관계들이 뭐 시험에 문제 나오면 이거 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삼각함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성질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꼴 0이 두 군을 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다라 얘기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두 변수 사이에 숨어있는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는 변수가 나왔다 이거다. 했을 때 k의 값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군의 합이 얼마고 2분의 1이고 두 군의 곱이 얼마지? 두 군의 곱을 그냥 이렇게 써놓고 두 군의 곱은 2분의 k다 이렇게 해놓고 그쵸? 우리가 이제 k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제곱 관계의 관계식을 성립시키잖아. 그럼 이거를 스스로 끌어내서 얘랑 하면 곱을 찾을 수 있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제곱 세타 더하기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아니냐? 그럼 얘가 얼마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고? 1이고 2 곱하기 곱은 뭐고? 2분의 k고 빵빵 따라서 k는 얼마고?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이렇게 그냥 구하는 데 쓰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관계들은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고 삼각함수의 본질은 좌표 평면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극좌표의 개념으로 사인 코사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x알파가 코사인이죠? 딱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 9세타예요. 잘못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발 지우고 그러세요. 지금 촬영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성질 3. 이게 성질 좀 다른 개념으로 해봅시다. 이게 지금 몇 번이죠? 4번인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삼각함수를 그려보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니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는 좌표 하나 딱 잡게 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정의 자체가 뭐 x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x 좌표, y 좌표가 다 플러스지.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얘는 탄젠트도 코사인도 사인도 다 양수지. 전부 다 양수인 1사분면의 각에 있으면 세타가 이 삼각함수 3개의 값이 다 양수. 그죠? 근데 이 점이 2사분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x 좌표는 음수, y 좌표는 양수 유지되고 있지. 그럼 x 좌표가 음수가 됐으니까 코사인 값은 뭐야? 사인은 여전히 플러스. 그죠? 코사인은 음수 됐지. x 좌표분의 y 좌표, 부호가 다르면 탄젠트 값은 음수. 그래서 여기는 사인 값만 플러스가 되는 것이야. 점이 3, 4분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지. 그죠? 그럼 x 좌표도 마이너스, y 좌표도 마이너스지.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양수.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인 게 3, 4분면. 나머지 다 음수가 돼. 알겠어요? 4, 4분면으로 넘어오면 x는 양수, y는 음수니까 x 좌표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부호 다르니까 또 음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구간이 4, 4분면의 회전각이지. 그 다음에 얘가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면 같은 놈이 패턴이 계속 똑같이 반복될 뿐이지. 주기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호를 얼싸 안고 이렇게 보통 외워요. 올싸탄코. 그래서 얼싸 안코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부호들이 각각이 플러스만 되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음의 값을 가져요. 그죠? 그럼 부호를 이렇게 알았으면 1사분면에서의 절대값만 조사해보면 되지.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모든 종류가 이게 반대 방향으로 합동인 상태로 다시 나타날 뿐이지. 그럼 절대값은 여기 1사분면에서 갖는 것만 싹 다 알아보면 되고, 넘어가거나 몇 바퀴 돌고 막 넘어간 거는, 그쵸? 부호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4분면의 값만 일단 부호 판단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5번 하지 말고 샵으로 바꿔서 샵 몇 번이죠? 샵 몇 번? 샵 4번? 샵 4번. 샵 4번은 이제 결국 우리는 이걸 알았단 말이야. 1사분면에서 갖는 어떤 양의 절대값은 여기서 종류별로 다 갖고 나머지는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지.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뒤에 있는 각도를 좀 변환시켜서 값을 쉽게 찾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2분의 거기 표현이 2분의 파이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쵸?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결국 뭐냐면 일단 요거 각도를 어떻게 이 값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스킬적으로 익힌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주기 공식. 자, 사인에다가 이 파이 플러스 세타는 결국 뭐랑 같을까? 2파이는 360도니까
한 바퀴 돌고 세타만큼 더 간 거는 그냥 사인 세타의 삼각함수가 아까 같겠지. 그치? 여러분들 이거를 사인 예를 들어서 뭐 300, 400도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실제로 실존하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얘는 한 바퀴 돌고 나서 몇 도 더 간 거야? 40도 더 간 거지. 그러니까 사인 40도의 값을 삼각비표에서 찾아보든가 이렇게 400도는 이렇게 다운시켜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니까. 자, 그럼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는 역시 코사인도 어때요? 한 바퀴 돌면 제자리도 더 돌아오지.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탄젠트는 부호가 같고 다르고 같고 다르고 이렇게 돌아오지. 근데 패턴이 같고 다르고 같고 다르고 같아서 파이만에 반 바퀴만 돌아도 다시 주기성이 나와요.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성이 반 바퀴마다 나와서 파이 플러스 세타 역시 그냥 세타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큰 각을 좀 줄여가지고 1사분면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결정을 하고 부호는 어디를 따라간다? 부호는 4분면을 몇 사분면의 각인지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따지면 되는 거야. 문제 연습하고 일단은 계속 가봅시다. 자, 음각의 공식.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여기 있어. 근데 부호를 바꿨어. 마이너스 세타로. 그쵸? 그럼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x축 대칭 이동이지. 이쪽에. 그쵸? 그럼 사인 값이 지금 y좌표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럼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하고 뭐는 같은데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알겠어요? 음해각으로 가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은 x축 대칭해도 계속 x좌표니까 뭐 값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같아.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부호가 같은 쪽에서 x축 대칭 음해각으로 반대 방향 각으로 측정을 해버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호가 같은 쪽에서 다른 쪽, 같은 쪽에서 다른 쪽, 다른 쪽에서 같은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플러스로 바꾼 거하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라는 각이 붙었을 때는 코사인만 같은 거고 나머지는 부호만 바뀐다라고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를 볼 때 얘는 그냥 코사인 30도랑 같구나 그냥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어요? 음해각을 배웠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60도가 도대체 뭐지? 음수각이 나왔네?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60도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바뀌었다. 알겠어요? 이해가요?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융합해서 풀면은 사인 300도 마이너스 300도 이런 거 해보자는 얘기. 그죠? 마이너스 300도 사인 마이너스 300도는 그냥 마이너스 붙이고 사인 300도랑 같은 거지. 근데 300도는 는 360도에서 얼마만큼 덜 간 거야? 60도만큼 덜 간 거죠? 맞습니까? 에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퀴수는 필요 없고 그냥 뭐가 돼요? 사인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사인 마이너스 60도는 다시 마이너스 사인 60도랑 같이 플러스 되지. 사인 60도랑 같은 거. 알겠어요?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거 좀 트레이닝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거의 안 써. 요거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거는 거의 안 쓰고 다 요거 쓰는데 요 3번 공식 중에 이게 이제 요거거든.
그래서 이 3번을 잘 기억하면 1번, 2번은 잘 안 써요. 3번을 잘 기억하세요. 다 3번으로 쓰니까 3번 공식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합시다. 사인 이거는 외워. 90도가 2파이라고 했잖아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빠졌지.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냐면 사인은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어차피 얘도 여기 다 합류돼. 여기서 다 합류돼. 요건 딱 기억해놓고 얘는 어차피 일로 좀 합류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렇죠? 코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필요 없어.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하면 요 세타가 그대로 여기 올라와요. 얘랑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지금 전부 다 플러스인 곳이지. 그럼 앞에 K 플러스니까 뒤에 있는 놈도 그대로 플러스. 그 부호가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 자,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은 어디로 가냐면 사인으로 바뀌어. 그런 다음에 여기 코사인이 양수인 곳이니까 얘는 그대로 플러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고 여기서 탄젠트 값 양수니까 부호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왜 바뀌냐면 그냥 도형으로 지금 우리는 빠르게 가는 거니까 왜 바뀌냐면 이게 90도에서 뺀 거니까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거는 90도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점이 그려지면 여기가 우리가 x, y라고 한다면 이 점은 몇 콤마 몇이 되냐면 여기가 지금 90도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야. 평각이. 그치? 얘랑 얘랑 뭐가 돼요? 합동이잖아. 그럼 얘 가로의 길이가 얘 높이가 돼요. 그래서 얘가 y좌표하고 x좌표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우리가 아까처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를 얘로 표현하게 되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뒤바뀐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로 바뀐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 알겠어요? 90도가 하면.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2파이 플러스 세타.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만 플러스인 곳? 사인만 플러스인 곳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데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가 눈에 딱 보였다. 그쵸? 그러면 2파이 나오면 사인은 뭐로 바꿔주고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싹 다 버리고 그냥 세타 붙이면 돼. 결과가. 그래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부호 그대로. 얘랑 얘랑 부호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나오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고 다 날려버리고 세타만 다 갖다 붙이고 코사인이 여기서 음의 값을 가지니까 여기다 부호 바꿔줘야지. 얘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죠?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에서 좀 넘어간 꼴. 알겠어요? 꼴이야 꼴. 이게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꼴이라는 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탄젠트는 그러면 코탄젠트 세타로 바뀌고 탄젠트 음수인 곳이니까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근데 똑같은 쪽이 180도가 파이잖아. 파이 마이너스 꼴이기도 하지. 이쪽 사분면이.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면 파이가 나오면 사인은 사인으로 가고 코사인도 코사인으로 가고 부호 상관없이 탄젠트는 역시 탄젠트로 그대로 바뀝니다. 변환 공식을 배우는 거야 지금 복잡한 놈을. 그런데 여기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인 곳이니까 나머지 코사인하고 탄젠트에 마이너스 부호로 바꿔준 다음에 이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3, 4분면은 3, 4분면 가기 중요한 게 아니야. 꼴이야 꼴.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 더 가는 형상이잖아. 그럼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파이가 나오면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쓰고 파이를 그냥 날려버리고, 부호는 얼싸 탄젠트만 플러스인 곳이니까 요 앞에 거 부호 따라가야 돼. 앞에 거가 아니라 둘 다 마이너스니까 뒤에도 부호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똑같은 사분면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꼴이기도 하잖아. 그러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게 지금 2분의 홀수, 2분의 1, 2분의 5, 2분의 7, 2분의 홀수가 나오면 사인은 역시 또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이거 증명할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증명은 생략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증명한 거 안 하거든요. 코탄젠트로 바뀌고, 부호는 이거 중에서 뭐만 플러스야? 올싸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얘만 부호가 같고 두 개는 다 마이너스. 알겠어요? 이쪽은 2분의 3파이에서 플러스 된 거고, 그죠?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된 거지. 사인 2파이에서 마이너스 되고, 코사인에서 2파이 마이너스 됐어. 그 다음에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꼴이야. 이게 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쪽 꼴이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사인은 사인. 이게 짝수여서 분수꼴이 안 되면 다 그냥 코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가고, 얘가 지금 2파이 마이너스 꼴에 해당되니까 여기 있는 부호가 올싸 탄 코사인만 플러스인 곳이니까 얘 부호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부호 바꿔줘야 돼.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꼴이기도 해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꼴은 2분의 얼마가 나오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꾸고, 올싸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인 곳이니까 이 앞에 거 보고 따라가야 돼. 뒤에 결과 보고 가면 안 돼. 얘가 양수고 이거 두 개가 음수니까 그거를 부호를 바꿔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들 건데 조심할 거는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일단은 아직 호도법이 익숙치 않으니까 60분법으로 갈게요. 코사인 150도가 있다. 어떻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 이거 파이는 180도인 거 아시죠? 2분의 파이는 90도인 거. 내가 얘를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30도로 쪼개서 이해를 한 다음에 180도는 파이니까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가고 30도는 앞에 건 다 날려버리고 뭐 플러스도 마이너스 날려버리고 30도 그대로 여기다 쓴다. 오케이? 파이 마이너스 꼴이지. 파이 마이너스 꼴이면 올싸 사인만 플러스인 곳인데 얘 코사인이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 오케이? 그럼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코사인 150도야.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코사인 150도는 코사인 90도 플러스 얼마? 60도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거기 룰에 맞춰서 풀면 돼.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다 떼버리고 그냥 60도 갖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호 90도 플러스 얼마 꼴은 2분의 플러스 얼마 꼴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올싸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인 곳이야. 코사인이지. 그리고 부호 바꾸면 됩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치?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35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180도는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가지. 그죠? 135도 쓰지. 그죠? 그래 놓고 얘를 보고 얘를 계산하더라고. 이거 계산하면 몇 도야? 1, 4분면이지.
그래서 1사분면이니까 얘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그만이 그대로 두더라고. 그럼 틀려, 알겠어요? 이거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야. 180도 마이너스 꼴이잖아. 뒤에 거 계산하는 게 아니야, 꼴. 180도 마이너스 꼴이면 180도 마이너스 꼴 여기로 보라고, 여기로. 2사분면각으로 봐야 돼. 알겠어요? 계산하지 말 것. 꼴만 볼 것. 알겠어요? 그럼 얘는 올싸, 사인만 플러스인 것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135도를 다시 어떻게 이해하자. 근데 뭐 얘는 90도 플러스 대장, 뭐 90도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135도는 다시 180도 뭐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냅두고 180도니까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오고 45도 갖다 붙인 다음에 180도 마이너스 꼴 180도 마이너스 꼴 이사보면 올싸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래야지 코사인 45도가 나오지. 이게 45도잖아. 여기서만 내가 부호가 안 바꿔서 부호 달라져서 나오지. 자, 그래서 어차피 주기 공식은 파이 두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 기억할 게 딱 이거야. 지금 3번에서 내가 계산하는 그 방법 있지? 그거 하고 음각의 공식만 기억하면 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편히 하세요.